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회차. 자, 1번 지상권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에서 이제 지상권의 특징이 지료는 성립요건 아니다.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 그 다음 2번은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계속 존속할 수 있다고. 지상물과 지상권은 서로 부정하지 않는다. 자, 3번은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 지상권 양도할 수 없냐 그랬는데 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냐를 물어보면 무조건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상권은 특약으로도 양도를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권은 절대적으로 양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라는 문장은 100%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4번에선 지상물 외시 청구 문제가 나오면 주체가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4번 지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거절 못한다고. 팔고 나가라는 거죠. 자, 5번에 지상권자가 지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를 당했다. 그럼 채무를 불이행해가지고 소멸을 당했을 때에는 갱신 청구도 할 수 없고 매수 청구도 할 수 없다. 지상권자는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만료되고 지상물이 현존했을 때 일단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라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당했을 때는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아예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문제 2번. 지상권에 관해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면 박스 형태 문제들은 대부분이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데 간혹 틀린 것을 고르라고 나왔을 때 자칫 정답을 옳은 것으로 잘못 고를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2번 문제 유형은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다라는 거에다가 별표도 쳐놓고 주의하자라고 써놓고 푸셔야 되고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 먼저 보시고 3개 들어있고 1번부터 5번까지 어떻게 조합이 돼 있나 하나짜리 2개짜리로 돼 있구나. 그럼 이제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에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 나오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도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상권도 소멸한다고. 기억은 옳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것이고 자, 니은은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나오면 전에 연체된 효과가 새로운 소유자한테 승계되는 건 아니니까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전에 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2년 연체된 게 아니어서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런데 있다 그래서 니은이 일단 틀렸고 디귿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했을 때 공짜는 아니다. 단 이때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 청구한 날부터가 옳은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이라 틀린 것은 니은 하나뿐이구나.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문제 3번. 지역권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고 1번 문장에서 눈에 띄는 건 요역지와 분리하여가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정 수반하는 권리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가지고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지역권은 언제나 요역지와 함께 처분을 해야 돼요. 그 다음 2번 문장에 한필 토지 일부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이어야 되고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는 토지가 요역지인지 승역지인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부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토지는 승역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승역지는 전부에다 설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으니까 토지 일부에 지역권 설정은 할 수 있는데 없다라고 해서 2번 문장이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3번은 1인이 취득하면 유리한 거니까 다른 공유자들도 다 같이 함께 취득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기초지문이고. 자, 4번은 지역권에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5번에 계속되고 표현돼야만 시효 취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문제 4번. 지역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어요. 자, 1번은 요역지가 나왔다고.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를 해야 돼. 승역지는 한 필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 토지를 해야 된다. 맞는 문장이고. 자, 2번에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요역지를 지상권자가 사용하는 거니까 지역권은 요역지 자체에 부종하기 때문에 이 요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맞고. 3번 또 나왔죠. 1인이 취득을 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자, 4번.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요역지에서도 쫓겨날 사람이라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다고. 그 다음 5번. 최근 시험에서 자주 나온 판례인데, 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을 때, 이게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문제됐을 때, 우리 판례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더라도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게 공평하다. 공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데 손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5번이 틀린 표현. 5번이 정답. 자, 문제 5번. 전세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에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고. 이 점이 지상권과의 차이점. 자, 지상권은 지료지급이 성립 요소가 아니지만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전세금이 성립 요소예요. 자, 2번 지문은 보실 필요 없고. 자, 3번에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됐을 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맞고. 자, 4번 문장은 소유권이 양도가 돼가지고 전세권 존속 중에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설정자 지위가 당연 승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수인 현재 소유자한테 설정자의 지위가 승계가 되는 거예요. 맞고. 자, 5번에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게 나오면 끝에를 먼저 보시라고 했어요. 경매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건물 일부 전세권의 쟁점이 두 개인데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됐더라도 건물 전부가 경매되면 전부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단 일부에만 설정된 전세권이라 전세권자 스스로 경매를 할 때는 일부에만 설정된 거라 나머지는 설정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 경매할 권리는 없다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5번은 자주 출제되는 판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부 전세권이 시험에 나오면 끝에 질문 먼저 보시고 우선 변제를 물어보면 전부 대가에서 받을 수 있지만 경매를 물어보면 전부 경매할 수는 없다. 일부에만 설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6번. 전세권에 대해서 틀린 것 찾으라고. 자,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꼭 현실적으로 수수, 즉 주고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이 있으면 이걸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옳은 사항. 자, 2번은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고.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스스로 유지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기초 지문이고 이 점이 임대차와 다른 거예요. 임대차는 월세 형식으로 하든 전세 형식으로 하든 차이가 없고 임대차는 다른 특이하게 없는 한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스스로 유지수선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민법 문제 푸실 때
비용 문제가 시험지문에 나왔을 때는 필요비에 관한 질문인지 유익비에 관한 질문인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표시해 두고 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3번 문장에 건물 전세권의 경우 토지 전세권과의 차이점이 1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1년으로 기간을 강제하는 최단 존속기간이 있다. 이건 건물 전세권에만 있고 토지 전세권엔 없는 제도예요. 자, 4번.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게 나오면 그 뒤는 자동으로 내용이 따라 나와요.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돼요.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으니까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매를 실행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는데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사례가 시험에 나오면 전세권 소멸했을 때가 나오고 전세권 자체의 저당권 실행 경매할 수 있냐를 물어봐요. 항상 똑같아 패턴이. 그래서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된 거 나오면 전세권이 소멸하는 순간 전세권 자체에다가 저당권 실행할 수는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저당권자가 압류해가지고 그 전세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5번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도홍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반환했더라도 말소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한 상대방은 동시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목적물 반환뿐 아니라 말소 서류까지도 제공을 해야만 그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7번 문제는 담보물건이 가지는 특성, 즉 통일성, 4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박스 안에 4가지 성질이 다 나왔죠. 이때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특성은 유치권에 다 인정이 되지만 유치권의 특징이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4가지 성질 중에 이 리을에 있는 물상대위성만 유치권에는 인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인정이 되니까 리을을 뺀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정답. 그래서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성질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성이 없고 나머지 담보물권의 특성은 유치권에도 다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8번. 유치권을 성립하기 위한 결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유치권이 발생하려면 물건 때문에 직접 생긴 채권이라야만 결련관계가 인정이 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런데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물건하고 직접 관계돼서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3가지가 들어있고 조합이 하나짜리, 2개짜리로 되어 있으니까 기역부터 내가 외운 단어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기역에는 권리금이 들어있으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거고 니은도 보증금이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그럼 기역, 니은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나왔으니까 인정되는 경우는 디귿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3번이 정답. 디귿 지문은 읽고 해석하실 필요가 없고 기역, 니은을 아냐고 물어보기 위해 만들어진 문제예요. 디귿이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부동산 공부하면서 가축까지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문제들은 디귿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이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9번. 유치권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1번에 건축자재를 매도했다고 나와요. 그럼 건축자재에 대해서 매매를 한 거야. 그럼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과
건축 자재 대금, 이 대금 채권은 직접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매매 대금 채권이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보증금, 권리금, 매매 대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단어를 외워두셔야 돼요. 자, 2번 문장은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를 취득했대. 상관없다고. 목적물 때문에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하게 되든 점유를 하던 중에 채권이 발생하든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춘 시점에 유치권은 성립하는 거라 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는데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해서 2번이 틀린 문장. 자, 3번은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여기서 법정 담보물권이란 의미는 당사자 약정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발생하는 담보물권이다라는 의미고 법정은 법률 규정이란 뜻이지 강행 규정이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은 우리 판례가 임의 규정으로 보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당사자 간에 특약을 하게 되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특약에 의해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라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4번에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의 경우에도 간접 점유도 유치권이 인정되지만 딱 하나.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 이거는 인정될 수가 없다고.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한다는 이야기는 채무자한테 물건을 돌려준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유치권 인정 안 되고 간접 점유자가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제3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절대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에 유치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지 채권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해도 채권 행사하지 않는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 딱 보면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는 문제 형태인데 이런 문제들은 사례 문제가 길 때는 앞에서부터 읽으시는 게 아니라 끝에 물어본 게 무엇인지 마지막 문장을 항상 먼저 보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럼 10번에서 물어본 건 이거예요.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 그랬다고. 그럼 갑이 유치권자일 것이고 병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 유형들은 병은 경락인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앞에 문장을 보면 병은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병이 경락인인 거야. 그럼 결국 경락인한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라고 물었으니까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는 경매 등기가 된 시점,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라야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매 등기된 이후, 즉 부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들은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없고 경매로 소멸하게 되니까 이 문제 취지는 결국 경락인한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란 경매 등기,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된 유치권을 찾으란 이야기예요. 그럼 밑에 보기의 구성을 보면 2개짜리랑 3개짜리가 되어 있으니까 2개 아니면 3개가 전에 성립된 게 나왔다는 뜻이니까 기억 지문부터 유치권 성립 시점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이전받았으니까 얘는 경락인한테 주장할 수 없는 경우고 니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 변제의가 도래했으니까 얘도 압류 후에 성립된 유치권이라 경락인한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고 니은이 후에 성립된 게 2개가 나왔으니까 얘들 빼고 나면 디귿하고 리을밖에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확인해 보면 디귿은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나왔고 리을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저당권이 있었다, 가압류가 있었다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경락인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는 저당권 등기나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선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로지 경매 등기된 시점,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된 시점만을 기준으로 전이냐 후냐에 따라 경락인한테 행사할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은 기준이 아니니까 기준점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결론은 유치권을 경락인한테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유치권 성립 시점이 경매 등기되기 전이라야 된다.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야만 한다.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선호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